공부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팔정도 특강 중인데요. 팔정도가 8가지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명, 정정. 그런데 요 8가지 중에 이게 각각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지난주 공부한 분석경이 정의를 해주잖아요. 그런데요, 좀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정견이 무엇냐라고 하면요, 여러 경전들이 정견에 대한 이야기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견해상류다라는 하나의 상류다가 있어요. 여기에 있는 경전들은 다 견해를 주제로 설하겠죠. 요거는 뭐 굳이 정견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견해를 주제로 하는 상류다가 별개로 하나 있다.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보면 맞지마니까요 9번은 경전 이름이 아예 정견경이에요. 그래가지고 4단계로 아주 교리적인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또 바른 견해라고 나타나는 것이 우리 바른 견해를 말하는 가장 원초적인 경전? 이러면은 무엇을 말할 수 있다 했죠? 화생하는 동수 그 업에는 예, 맞지마니까야 아니지 D가니까야 23번 D가니까야 23번 빠야시경에서 예, 이 경에서 저 세상은 있다, 화생하는 중생은 있다, 업에는 과거가 따른다. 요 3가지를 정견의 아주 원초적인 형태로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가 하면 이제 또 10업, 10가지 업을 설하는 많은 경전들은 10악업 중에 첫 번째로 사견이 무엇이다 또는 10선업의 첫 번째로 정견이 무엇이다 라고 해서 빠야시경의 3가지 내용보다 좀 더 넓어진 것으로 10선업의 정견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팔정도에서 정견은 기본적으로 고진멸도 사성제에 대한 알미다 라고 분석경이 정의해주고 있지만 경전은 굉장히 많은 곳에 지면을 할애해가지고 바른 견해라는 것을 아주 심도 있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팔정도 특강 가운데 요 관계되는 몇 가지 경전들은 우리가 좀 함께 볼 거예요. 뭐 이외에도 좀 더 있거든요. 그런가 하면 뭐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이 부분은 조금 배제를 하고요. 사실 이런 업을 제어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뭐 경전에 참 많은 부분들에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러나 뭐 좀 일단 생략하기로 하고. 그런가 하면 이제 정정진이라는 것은요. 정정진이 그대로 사정근이라는 7가지 보리분법 중에 하나로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정근상류다가 있어요. 상류다니까야의 정근상류다야. 그러니까 바른 노력 상류다죠. 정염이라는 것은 산염초죠. 그리고 염처상류다가 또 독립적으로 정의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정정은 어쨌든 이건 경전에서 사선이라고 정의가 되잖아요. 사선에 대해서도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사선에는요 선상유다가 있어요. 선상유다가 몇 번인지 혹시 아시나요? 제가 여쭤보는 이유가 사실은 선상유다가 두 개가 있어요. 34번 상유다도 선상유다고요. 그 다음에 보자 51번이 되든가? 거의 마지막인 거 아니에요? 예, 뭐 51번인가 52번인가 될 거예요. 자, 하나상유다 53번.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상유다가 있어요. 우리가 팔정도를 보자라고 하면 사실은 무엇을 보아야 하는 건가요? 그냥 이렇게 8가지가 있다라는 게 아니야. 이게 다, 그죠? 정기원에 들어가는 훨씬 더 많은 것들. 정정진에 대해서 하나의 상유다. 정념에 대해서 하나의 상유다. 선과 관련해서 두 개의 상유다. 뭐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많은 이유가 뭐지요? 중요하고 팔정도 자체가 뭐냐 하면 우리 좀 전에 본 거지만요. 범행이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거예요. 사문됨, 바라문됨 이 모든 게 다 팔정도를 실천하는 건데 그러면 팔정도 실천한다라는 게 분석형이 말하는 대로 하나로 사정근이고 사념처고 사선이고 이런 식으로 딱 정의되고 끝난다 그러면 이거 공부를 안내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공부의 중심을 잡아주려니까 팔정도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압축, 요약해가지고 딱 정의해주고 그 각각에 대해서 자 정정진은 이런 건데 그것이 정근삼유다에 가가지고 정정진을 설명하는 많은 경전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념은 이런 건데 영처상유다에 많은 경전들이 뒷받침해주고 있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가 이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만 팔정도를 설하는 경전 모금인 도상유다에 속한 경전들이 어찌 보면 팔정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상세한 이야기들을 잘 안 하죠. 그냥 뭔가 개념적으로 뭐 좀 전에 본 것처럼 사문됨이 무엇냐? 팔정도를 닦는 거다. 사문됨의 결실이 무엇냐? 뭐 이런 식으로 어떤 개념적인 이야기들 팔정도는 이런 거고 이런 실천을 해야 되고 그러면 이런 성과를 거둘 수 있고 뭐 이렇게만 나오지 이거를 실천의 개념에서 구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정정진을 하자라고 하는데 그 정정진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 정념으로 해서 사념처를 닦으라는데 사념처를 어떻게 닦아야 하는 걸까?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일은 지금 도상유다의 경전들이 취급을 안 하는 거예요. 정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고 싶은가? 정념은 사념처라고 정의해줬네. 사념처에 대해서 설하는 경전들을 영처상유다에다가 따로 모아놨네. 가서 영처상유다를 공부해보게.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도상유다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아주 상세한 가르침을 담고 있지 않다. 개념적으로 팔정도는 이런 것이다.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아웃라인을 그렇죠. 예, 아웃라인을 드러내주고 있지 그 상세함에 대해서 설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보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왜 그럴까라고 하니 뒤따르는 많은 경전들 이렇게 놓고 보면 어때요? 우리가 얼마 전에 부산에서 대념적용 해설 준비 과정으로 염처상유다의 경전 50개를
싹 공부했거든요. 그럼 그게 우리가 뭐 한 거냐 하면 영처상류자를 통해 가지고 8정도의 정력을 공부한 거예요. 이 말이 되는 거죠. 사실은 8정도를 공부한다, 8정도 특강이다라고 하면 이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사실은요, 이런 노력에 그러니까 사념처와 사선이라는 가운데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구체적으로 이 정념과 정정 이 안에는 사띠라는 기능, 사마디라는 기능, 반자라는 기능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이 세 가지의 토대로 뭐가 있냐 하면 정진이란 노력이 있다고. 이 앞에 확실한 믿음 없이 어떻게 가르쳐주는 대로 노력을 할까? 그래서 믿음, 정진, 사티, 사마디, 빠냐라고 하는 이 5가지 기능 또는 힘이라고 하는 요것도 사실은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여기 또 좀 재밌게 말하면요. 정견이라고 하는 이게 견해가 바르다라는 이게 바로 부처님이 가르쳐주는 그대로의 견해를 갖는 게 바른 견해잖아요. 믿음이야 이게 정견이. 광법은이 그렇게 와야 되겠죠? 우리가 부처님이 알려주는 바른 견해를 배제하고 어떤 믿음을 갖는다라는 건 안 맞는 거예요. 뭐 이런 개념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놓고 보면요, 우리가 보리분법이란 말을 하잖아요.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이야. 그래서 이게 사념정, 사정근, 사여의적, 오근, 오력, 칠각지, 그리고 팔정도라고요. 근데 보리분법 7가지 중에 8정도를 말하다 보니까 이 안에 지금 뭐가 들어있어요? 사념처도 들어있죠. 사정근도 들어있죠. 오근, 오력도 들어있죠. 사여의적이라는 게 지금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면 이것도 들어있어요. 칠각지라고 하는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수행의 중심 개념에서 말하지만 사념적으로 장애를 밀어내고 깨달음으로 이끄는 칠각지도 8정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보면요. 수행의 측면에서 설해지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죠. 고진멸도 사성제 중에 괴로움의 원인, 조건 측면으로 12연기가 설해지고 고멸의 조건으로 12연기의 고리를 끊는 가래를 부수는 8정도가 설해진다고. 8정도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멸로 이끄는 실천, 길이고 실천이어서 달리 말하면 이게 수행이라고요. 8정도가. 그러면 보리분법이라고 하는 이 7가지는 모두가 다 수행과 관련한 이야기고 수행과 관련한 모든 이야기들은 8정도 하나로 포괄되는 거예요. 8정도를 공부하자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 이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이런 개념을 우리가 좀 봐야 되겠죠. 우리 교재 자, 우리가 지금 이제 40번까지를 했잖아요. 40번까지 했죠. 이제 35페이지로 오시면 35페이지를 보면 막가상류땅 5해서 안야띠티야 빼이얄라 왔고라고 해서 요 빼이얄라라는 단어가 나타나요. 빼이얄라 어딘지 보셨어요? 요 메뉴에? 안야띠티라는 것은 이제 외도라는 말이고 빼이얄라 왔고는 이제 품이죠. 요 빼이얄라라는 말이 뭐냐 하면
반복된다는 거예요, 이게. 경전이 어떤 이야기를 그 중심 단어, 그러니까 중심되는 내용만 바꿔가면서 반복해서 설해지는 요거거든요. 우리가 이제 40개의 경전을 봤는데 이제부터 이 교재의 3분의 2쯤 되겠네요. 남아있는 전체가 어떤 형태로든 반복적인 기법으로 설해지고 있어요. 근데 이 반복적으로 설해지는 기법 중에 5번과 6번은 그러니까 5품, 6품은 8정도에서만 딱 나타나는 반복품이에요. 그리고 나면 7번 품부터 우리 교재로 보면 몇 페이지까지냐 하면 61쪽 61쪽을 가면 이제 막가상류당 1 강가 빼일랄라 왔고 이렇게 해서 강가에 대한 반복품 이렇게 나오죠. 요 강가강이라는 건데 강가강의 반복품인데요. 여기부터 이제 이 교재 그러니까 이 도상류다의 마지막까지 굉장히 많은 경전들이 반복 기법으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게 이 반복 기법이 어디에서 동일한 반복 형태를 보여주느냐라고 하면 지금 8정도 도상류다가 45번 상류다거든요. 이 도상류다의 강과 강의 반복품부터 끝나는 과정까지 이 전체를 이런 좀 상세한 거는 제가 다음 주에 비교표를 만들어서 좀 보여드려야겠지만 조금 애매해요. 경전이 조금 애매함을 보여주기는 하는데 8정도 그러니까 도상류다 45번이에요. 칠각지가 46번 상류다거든요. 칠각지, 그러니까 각지 상류다에서도 이 반복품이 그대로 반복이 돼요. 그러니까 8정도를 닦아야 한다라는 것을 칠각지를 닦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말만 바꿔가지고. 그리고 사념처가 47번 상류다거든요. 사념처 아까 제가 여기서 염처상류다 50개 경전을 다 봤다 그랬잖아요. 그 50개 경전이 반복품이 나오기 앞에까지야. 50개 경전 이후에 지금 우리 여기서도 보면 40번 이후에 반복이 나타났잖아요. 염처상류다는 50번 경전까지 개별적으로 사념처 수행은 이런 것이요 라고 상세하게 알려주고 나서 그 이후에 8정도의 반복을 사념처에서도 반복을 하는 거예요. 47번에서도 나타나요. 그리고 이제 5근이 48번 상류다예요. 48번 5근 상류다에서도 근과 관련한 많은 경전들을 개별적으로 상세히 설명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이 반복을 동일하게 8정도를 닦아야 한다. 5가지 기능을 닦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면 49번이 사정근이 되죠. 그러니까 다른 노력 상류다가 49번이야. 여기 이 49번 이제 정근 상류다 같은 경우는요. 아예 앞에 다른 그러니까 개별적인 경전이 없어요. 개별적 경전 하나도 없이 반복하는 내용만 그대로 그걸로 바른 노력 상류다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고 오력이 50번 상류다예요. 오력 요거는 이제 발음 그러니까 5가지 기능 대신 5가지 힘을 쓰잖아요. 요것도 동일하게 반복만으로 설해지고 있어요. 그리고 사여의적 요게 여의적 상류다 이게 51번 상류다거든요. 여기에는 또 개별적인 경전들이 많이 나오고 나서 경전의 후반부는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정도를 닦아야 한다 대신에 사여의족을 닦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반복이 돼요. 그럼 어떻게? 다 나왔나? 다 나왔죠? 그런데 요 보리분법에 들어있지 않은 것이 사실은 팔정도에 포함되는 게 있죠. 뭐죠? 요거. 선. 예. 선상류따 요거는 안 들어있다고. 근데요. 이게 안 들어있는 이유가 뭐냐 하면 이렇게 봐야 돼. 우리가 지난주 봤지만요. 팔정도를 말하면서 정정, 바른 산매는 어떤 산매라고 해요? 필수품. 그렇죠. 이것 7가지를 필수품으로 하는 산매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팔정도가 대표적으로 개념적으로 뭡니까? 그러면 정정. 정정입니다. 사설입니다. 이거예요. 팔정도가 45번으로 나왔으니까 또다시 이거를 그러니까 도상류따를 다시 말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게 쓰지를 않지만 따지고 보면 정정이라는 도상류따의 몸통이죠. 그죠? 필수품을 갖춘 산매로서의 몸통이 되는 그 선과 관련해서 2개의 상류따가 있다고요. 그런데 34번 상류따는 조금 다른 측면으로 설해지고 53번 상류따인 선상류따 S53 요것도 그대로 반복을 해주고 있어요. 이래 놓고 보면 어때요? 반복이라고 하는 어떤 기법을 사용해가지고 7가지 보리분법, 팔정도는 선상류따로 대체해가지고 그러면 팔정도 자체까지 하면 8개 상류따가 되는 거죠. 8개 상류따가 팔정도라고 하는 하나의 이름 그 안에서 그죠? 팔정도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서 각각으로 이런 특성 하여간 정정이라는 한 가지를 구성하기 위한 거, 또 정정에서 깨달음으로 가기 위해서 칠갑지, 사여의족 이런 부분까지, 선까지 이런 부분을 팔정도 하나로 다 포괄한 상태에서 팔정도를 어떻게 닦아야 합니까? 라고 말하는 그것을 8가지 모두에게 동일하게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여간 제가 그 표현이 어떤지 모르지만 말씀드리고자 하는 기본적인 의미는 그거예요. 사념조도, 사정근도, 사여의족, 오근, 오력, 칠갑지도, 선도 이 모든 것들이 팔정도하고 별개로 존재하는 수행기법이 아니에요. 팔정도라는 고멸도가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 팔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 요 개념 이해할 수 있죠? 제가 볼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 팔정도입니다. 나머지 수행과 관련한 모든 경전들은 팔정도를 상세히 설명하는 것들입니다. 타당해 보이죠? 그래가지고 요렇게 반복되는 이야기만을 일단 좀 모아봤어요. 일단 드리고 이거 만드느라고 진짜 고생했어요 또. 그러셨겠어요. 예, 이게 찾아서 하셨는데. 이게 더구나 네. 개념을 새로 만들면서 이걸 하는 거니까 사실은 상당히 힘들었는데 자 반복되는 경전 모음에서 상류따니까야와 안구따라니까야 이랬어요. 오늘은 이 교재를 공부하지는 않을 거예요. 가능하면 다음 주 한 주에 3시간 동안 확실하게 그냥 이 교재 한 권을 마스터하려고 그래요. 오늘 시작하면 중간에 끊어져야 되니까 안 맞을 것 같고 오늘은 요 얘기에 이어가지고
우리 본 교재에 포함되어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경전만 좀 보고 도상류따 45번 상류따를 마치는 거로 하면서 요거 반복되는 경전을 다음 주 한번 하면 사실은 이게 상세하게 설해지는 경전들을 좀 따로 생각한다라고 치면 8개 상류따 수행과 관련된 상류따를 다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 하다 보면. 자 그래서 요거 이제 간단하게 보면요 1페이지에서 도상류따의 빼이알라 왔고 반복품 정리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내용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넘어가면 이제 8페이지로 가면 각지상류따 S46의 빼이알라 왔고 정리했고요. 그러니까 이 순서대로 이제 이게 나오는 거를 직접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13페이지 47번 상류따 염처상류따의 빼이알라 왔고 해서 근데 이게 저희가 다음 주 보겠지만 굉장히 반복 처리를 하고 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같은 것을 전체적으로 반복해 주는 걸 알겠어요. 그 다음에 17페이지 가면 48번 기능상류따의 반복품 나오고요. 21쪽 가면 49번 상류따 바른노력 상류따의 반복품 나오고요. 그 다음에 26쪽에 가면 50번 상류따 심상류따의 반복품 나오고요. 31쪽에 가면 51번 상류따 여의족 상류따 사여의족 반복품 나오고요. 이게 이제 보통 생각하면 요걸로 끝난 것 같은데 7가지 보리분법 끝난 것 같은데 이제 34쪽을 가보면 뭐가 있어요? 선상류따 53번 상류따가 또 나타나죠. 그런데 이것도 어쨌든 형태가 동일한 반복이에요. 왜 이게 동일한 반복을 보여줄까? 라고 하니 사실은 8정도는 포괄하는 거고 8정도의 정정진을 말하는 정근상류따 정력을 말하는 염처상류따 정정을 말하는 선상류따 요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동일한 형태를 보여주는 거죠. 그 개념을 보겠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한 페이지를 넘기면 이제 36쪽이 끝나요. 이제 여기까지가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이 교재를 만들면서 제가 또 어떤 거를 봤냐 하면 이렇게 반복 기법으로 8개의 상류따를 포괄해가지고 수행을 말하는 모든 것들은 8정도에 포괄되는 것이다 라는 걸 확실히 아는 거예요. 그랬는데 문제는 선상류따가 34번 상류따가 또 하나 있는 거예요. 결국은 8정도의 중심이 되는 것을 선상류따로 말해줬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런 게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그래 우리 이제 염처상류따 이러면 우리가 부산법회에서 50개의 경전을 먼저 다 보고 그 50개 경전 이후에 반복품이 있다라는 걸 지금 보는 거잖아요. 선상류따도 따지면 개별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경전들이 좀 있을 거예요. 선에 대해서. 그리고 53번 상류따에서는 반복을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런데 형편상 지금 요쪽 53번 상류따는 염처 상류따처럼 상세한 경전들과 반복을 합하지 않고 반복과 상세함을 구분해놨다 이렇게 봐야죠. 그러니까 선상류따가 2개죠. 그래서 새로 1페이지가 되는 자리에 자나 상류따에서 34번 상류따가 다시 나와 있어요.
여기에는 이거 특히 저 짠지거부님 다음 주 요 할 때 한번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삼매를 말하면서 선을 닦는다라는 이 선을 닦는 데에 선을 어떻게 닦아야 할까라는 것을요 10가지 주제로 말을 해요. 자, 요게 쭉 넘어가가지고 선상유다가 이게 19페이지 선상유다의 20페이지에 가면 요런 표가 하나 있어요. 선상유다의 표가 하나 있어요. 표 그리느라고 머리 많이 썼습니다. 이 선상유다에 55개의 경전이 있는데 그 55개의 경전을 표로 정리한 거예요. 요 숫자가 1번, 2번, 3번, 4번에서 55번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이라는 게 선 자체가 무언지를 그러니까 삼매가 무언지 잘 알아야 되고 삼매를 증득해야 되고 증득된 상태에서 흔들리지 않게 안정해야 되고 우리 삼매는 토대죠. 토대에서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깨달음으로 가야 되잖아요. 삼매에서 일어나야 하고 삼매를 닦는 가운데 육회해야 한다. 이거 뭐 현법낙주 이런 거겠죠. 그리고 대상에 능숙하고 영역에 능숙하고 그 다음에 우리 그 제4선에서 8가지 방향으로 볼 때 마음을 기울인다 이렇게 나오죠. 삼매 안에서 기울이는 측면, 신중해야 하는 거, 끈기, 그리고 제일 밑에 마지막으로 유익함. 이렇게 10가지 측면, 11가지 측면이 되는. 그러니까 삼매가 무언지 안다라는 것을 배제하면 삼매 위에서의 10가지예요. 삼매를 증득하는 데서부터 이게 표를 만드느라고 횡으로 끈기까지 갔지만 종으로 내려와서 끈기 밑에 유익함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삼매와 관련한 10가지야. 이게 그러면 바른 삼매라는 게 어떤 거냐 하면 삼매가 무언지 제대로 알고 즉 수행 지도를 통해서 깨달음으로 가는 그 과정을 바르게 아는 것이 삼매에 능숙하고 그리고 증득하고 흔들리지 않게 안정되고 쭉 해가지고 삼매의 결과로 유익함까지 이 10가지의 요소가 다 그러니까 바른 삼매라는 게 이게 삼매에 들어가지고 집중했다라는 것만 가지고 그게 바른 삼매라고 만드는 거예요. 삼매에 들어가서 기쁘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바른 삼매라고 만드는 거예요. 예, 이 정정 바른 삼매 이거는 어쨌든 깨달음으로 이끄는 토대가 되는 특별한 삼매잖아. 그래서 필수품을 필요로 하잖아. 이렇게 10가지의 요소로 삼매 상태를 확인해야 된다고. 하여간 55개의 경전이 동일한 형태를 반복해가면서 말하는데 어쨌든 선상유다 2개가 각각의 상세한 반복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거든요. 이제 여기까지를 말하면 수행과 관련한 반복을 통해서 우리가 사실은 수행이 일관되게 하나로 향해져 있는 팔정도 하나로 모여지는 이거를 보는 게 바로 요 반복되는 경전을 통해 가지고 이게 어찌 보면 삼유다 니까야에서 수행을 설하는 이 마지막 모음 여기에서 봐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선상유다 또 하나를 포함하는 것까지 하니까 아주 훌륭하죠. 그런데 이 제목을 보면 상유다 니까야 말고도 안구따라 니까야도 하나가 있죠. 요게 이제 여기서 한 장을 더 넘겨보면 이게 참 우리가 그의 경전을 폭넓게 보고 꿰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탐에 반복해가지고 안구따라니까야 둘의 모음부터 11하의 모음이 그러니까 안구따라니까야는
하나의 모음부터 11하나의 모음까지 있잖아요. 하나의 모음만 빼고 둘부터 11하나의 모음에 각각 모음의 마지막에 가면 동일한 내용이 나타나요. 그래서 탐진치라든가 뭐 하여간 17가지 법을 어찌하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수행의 방법이 제시가 된다고. 둘의 모음에서는 사마타와 위파사나가 그거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11개의 모음까지의 이런 탐진치 등 17가지 불선법을 수승한 지혜로 알기 위해서 내지 버리고 놓아버리는 깨달음으로 가기 위한 방법이 2가지로 된 건 사마타 위파사나고 3가지로 된 건 지난주 우리 질문했던 거지만 공산매, 무상산매, 무원산매 이거고 뭐 이러면서 11개의 모음까지가 나오고 있다고요. 요건 사실은 경전이 이렇게 안구따라니까의 마지막 자리를 반복을 통해서 어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발견만 하면 쉽게 정리할 수 있는데 이걸 발견을 못하는 것 같아요. 그것까지를 요것도 그래도 7페이지인가 되죠. 요렇게 해가지고 안구따라 니까야의 반복까지를 포괄해서 교재를 만들었어요. 대단하죠. 네. 이 진짜 사실은 정말. 이게 사실 지금 내가 이걸 해보자라고 덤벼들어가지고는 못하고 그래도 지난 몇 년 동안 제가 계속 해보면서 어떤 이런 눈을 두고 있었던 거가 이제 8정도 특강의 자리에서 여기서 이런 부분을 꿰어야 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렇게 교재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게 몇 년 동안 준비되어 온 것을 꿰어내는 것만 가지고도 엄청 힘이 들고. 스님 이거 누구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도 또 공개해야지. 많은 사람이 알 수 있어야죠. 자, 이게 요점 정리하는 걸 다 주면 어쨌든 뭐 요런 이야기로 반복이라는 기법을 통해 가지고 8정도에 의해서 전체가 꿰어지는 그리고 안구따라 니까야의 탐의 반복까지 되는 내용 요거 지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뭐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시간 많이 안 걸릴 것 같죠? 다음 주 3시간 수업을 요 한 권의 교재를 띄는 걸로 그렇게 하고 쉽게 띄워줄까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우리는 천재야. 이만큼 여기서 이렇게 보면요, 도표를 보면 네. 종행에서 네. 비교를 해보면 네. 유익함이 가장 경전이 많은 네. 유익함을 네. 위해서 위해서. 부처님이 출가하신 그럼. 목적이 유익함을 그럼. 위한 위해서. 거니까 유익함이 가장 그렇지. 우리가 수행하는 목적이 깨달음으로 가는 목적이 그럼요. 사실 그럼요. 유익함으로 가는 거지. 그러면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죠? 4시 반이요. 4시 반이요. 공부를 그만할까요? 네. 네. 지금 집에 가서 그러면, 이거를 가만히 정리하면서 읽어봐야 예. 돼. 한번 쭉 읽어봐야지. 그러면 이렇게 하죠. 사실은 제가 오늘 굉장히 좀 힘들기도 하고 예. 우리 본교재에서 요 반복품이 시작하는 자리 요거 한번 쭉 좀 읽어보셔요. 읽어보시면 네. 오늘 드린 자료까지 이렇게 좀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크게 어렵진 않을 건데 쭉 보시면 그 중에 제가 꼭 그래도 몇 개 소개해야 한다라는 몇 개 경전은 일단 뭐 다음 주에 또 하여간 뭐 이게 시간이 좀 어떻게 될지라도 꼭 소개해야 되는 몇 가지 경전은 또 다음 주에 보기로 하고 그리고 이제 이게 또 이런 면은 있어요. 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수업을 하지만 이거를 동영상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을 보는 분들도 효과적으로 교재의 내용을 알아야 한다라는 건데 뭐 그렇다고 이거를 지금 우리가 다 읽을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다음 주에 이 하여간
오늘 드린 반복 교재 그걸 통해서 그 경전을 전체적으로 소개하고 그 가운데 꼭 설명이 필요한 몇 가지는 그 과정에서 제가 소개해 드리는 걸로 예. 그래 해서 다음 주에 마치는 걸로 하죠. 오늘은 그럼 여기까지만 예. 하죠. 아니 저희가 읽어야지만 네. 읽은 기억으로 스님의 그 설법을 이해가 더 빨리 되는데 이건 지금 안 본 상황에서 스님이 말씀해 주시면 또 집에 가서 또 이게 좀 반복돼야 되니까 네, 알겠습니다.